네, 오늘 그 인사이트 플러스 테크 주제는 여러분들께 공지드린 것처럼 그 최적화라는 겁니다. 그 한정된 자원으로 성과를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최적화인데 그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시죠. 서울대학교 이경식 교수님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경식입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바쁘시고 이제 학과장도 맡고 계시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늘 또 CNS의 요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 분야에서는 국내 1인자라고 해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최고의 컨설팅 조직, 최적화 컨설팅 조직이죠. A&O 컨설팅 팀의 또 자문 교수로서 지난 몇 년간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께 꼭 와주셨으면 이제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제 교수님을 많이 뵐 거잖아요. 근데 뵈면은 굉장히 혼자 들어서는 안 될 굉장히 많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이거는 진짜 우리 회사 임원분들, 우리 직원분들한테 꼭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좀 서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의 특강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진행이 되고, 특강이지만 중간중간 이제 일방향, 단방향의 이제 강의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 질문 받고, 또 그러면서, 티키타카라고도 표현하고, 뭐 인터랙션이라도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저희 팀의 윤영재 총괄께서 지금 이제 한 화면에 두 명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신데 그 잠시 후에 등장하셔서 저희 A&O 컨설팅 팀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컨설팅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인 좀 재미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션은 제가 저희 이제 잠깐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저희 A&O 센터 그다음에 저희 A&O 컨설팅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소개해드리는 게 뭐 조직에 대해서 사실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지만 최적화라는 게 이제 오늘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거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이거를 제시를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의 문을 좀 두드리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회사에 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한 이제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말을 많이 하시네요. 벌써 4분 쓰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경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런 행사인 줄 모르고 간단한 세미나를 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갈수록 굉장히 요구사항 많아지고 뭐 새벽에 오라 그러고 예, 그리고 와보니까 뭐 한 117명 정도 앞에 아니고 이제 보시고 계셔서 어디 뭐 원숭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최적화 그 영어로 옵티미제이션인데요. 거기에 부제로 뭐 가치 창출의 열쇠.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세상에 워낙 자물쇠가 많아서 열쇠 하나로 뭐 열리겠습니까만 어쨌든 뭐 이게 나름대로 유용한 무엇인가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그런 그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 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저런 제목 썼습니다. 예, 그 최적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최적화 많이 쓰시나요? 최적화? 뭐 이런 말. 네. 근데 최적화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 길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이렇게 일반 명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정말 전달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워낙 사실은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하시죠.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최적이라는 말이 주로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일 더 하기 싫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요. 일반 명사로. 그리고 사실은 여기 IT 기업이니까 뭐 혹시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거나 하시면 무슨 코드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최적화라든가 뭐 이런 용어로도 그 최적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의 어떤 지향점이랄까요? 그걸 얘기하는 일반적인 명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최적화랑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일을 하는데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뭐 이제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뭔가를 리소스를 좀 덜 쓰고 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최적화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사람마다 최적화를 얘기하는 범위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 도구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니까, 이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예. 이게 뭐 진학 문제나 뭐 연애 문제나 뭐 혹은 뭐 승진 문제나 그런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이고, 그게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사실 굉장히 많은 뭐 최근에 얘기되는 도구들이 있는데, 네. 그 최근에 뭐 머신러닝 많이 쓰시죠. 네. 그런 것도 일종의 도구인데, 그런 도구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최적화라는 도구를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활용해 왔는지, 뭐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그 관련해서 제안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최적화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언제 발생하는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이 최적화라는 게 도구로서 작동하는 그런 맥락은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제가 최근에 H 모 반도체 기업에 가서 어떤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의사결정은 임원들만 하는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결정은 누구나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이라는 건 그 내가 실행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그러고 의사결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의사결정 문제라 그러고요. 이 문제의 답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겠죠. 예를 들면 이게 왼쪽에 있는 기업이 이제 일종의 동굴 기업인데 본사가 동굴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경영 목표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기업이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만약 저 강에 가서 고기 잡아와서 와야 되겠다. 이게 왜 하나의 오퍼레이션 이라면 저 오퍼레이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걸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자가 저 강으로 가는 길 중에서 그 안전한 길들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일종의 로지스틱스 이슈죠. 혹은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뭐 이런 예가 있는데요. 박 팀장님 야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 근데 뭐 이런 예를 갖고 왔습니다. 저기 그 이쪽에 여기 보이는 그 이분이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음, 빌리빈이라고요. 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고 이게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팀 중에서 제일로 그 사이즈가 적은 팀이라고 음,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그 이 팀을 빌딩하고 그다음에 그 음. 성적이 좋게 예, 만들고 하는 과정, 그 예, 과정이 이제 사실은 그 나중에 책으로도 오른쪽에 보시면 예,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책으로도 출판하고 그걸 그 브래드 피트가 그 빌리빈의 역할을 하는 머니볼이라는 예. 영화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요. 이게 그 영화를 보면 뭐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브래드 피트 얼굴만 보고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요. 남자분들은 보통 팝콘 사러 간다고 앞쪽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뒤쪽만 주로 보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시작이 2001년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성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두드러진 선수들이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시장에 풀리면서 다른 데로 이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돈 없는 구단인데 좋은 선수들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선수들을 보충해가지고 우리 팀을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영화 맨 초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구단주 하고 이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이 빌리빈이 고민하는 게 내가 없는 예산 가지고 선수들을 사와서 우승팀을 만들고 싶다. 이 사람이 이 의사결정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럼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 고민하고 네. 또 그 팀의 변화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로서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라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경하시다면 이게 구글 플레이에 요즘 2,000원 하면은 볼 수 있거든요. 머니볼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의사결정 문제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이걸 일단은 행위를 전제로, 실행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정한다는 거고,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의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든 자원이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개인이든 혹은 조직이든 어떻게 살아가는 그냐는 삶의 목표랄까요? 뭐 그것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하고 실행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하는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도 의사결정 하시겠지만 지금 나갈까 말까 이것도 의사결정이죠. 그 의사결정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라는 결정을 하든 아니면 보다 더 큰 결정을 하든. 첫 번째가 뭐냐면 결정사항이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자가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자가 결정해야 되는 것.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점심 못 먹겠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보신 두 가지 예에서 보면 그 의사결정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동굴에서 강으로 가는 길, 이거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빌리빈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사올 것인가, 이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생산 기업에서 제품별로 뭐 뭔가를 얼마나 생산할 거냐, 구매는 얼마나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을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물론 이걸 실행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죠. 동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길, 혹은 빌리빈의 경우에는 우승. 이게 이제 골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비즈니스 이슈에서는 이익을 최대로 만들고 싶다. 비용을 제일 줄이고 싶다. 뭐 고객 만족을 뭐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정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약상 constrain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의사결정자의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여건이나 고려사항들을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동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 중에서 제일 짧은 걸 찾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길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리빈의 경우에는 물론 야구팀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구단주가 주겠다는 예산을 넘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제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뭐 생산 용량이나 설비의 특성, 가동 특성, 뭐 자재 가용량이라든가 예산 한도, 근무 조건, 뭐 고객 납기, 그다음에 이제 뭐 규제라든가 뭐 그다음 정책 뭐 이런 것들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라는 거. 그 외부 요인이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굴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라든가 위험, 뭐 산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뭐 이런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이런 거 사실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빌리빈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역량,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다음에 물론 구단주는 결정할 수 있지만 자기가 예산을 얼마나 총 예산을 얼마나 늘리겠다, 줄이겠다라는 걸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외부 요인은 의사결정을 둘러싼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제약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목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머니볼 보면서 그때 제가 팝콘을 산 기억은 없는데 엄청 졸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2,000원을 내고 다시 보면서 이 네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의사결정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네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의사결정 문제가 골치 아파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골치 아픕니다. 예, 이게 의사결정 잘못해서 실행 잘못하면 집에 가셔야 되는 임원들도 계시고, 음, 뭐, 사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이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한다. 즉,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게 이제 우리 본질인데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 이게 산짐승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거 사실 내가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좋아 보이는데 걔가 잘 뛸지 이것도 불확실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잡합니다. 정해야 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구 배치 같은 거 하면 냉장고하고 식탁 위치 이 두 개가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사실은 연관관계가 사실 있는 거죠. 그 일반적인 생산 기업 같은 데 보면 오늘 생산한 것, 내일 생산한 것, 오늘 남은 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오는 양도 얽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충이 있다는 겁니다. 상충. 저기 사실 좀 일반적으로 싸고 좋은 데를 찾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상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약은 있고, 예, 그러니까 싼 거 사고 싶은데 저기 품질은 좋은 거 사고 싶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실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고래로부터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 같은 거, 오래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게 그 족장 옆에 항상 이제 이상한 그 사람 앉아 있는 뭐 마법사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의사결정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인데요. 그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힘 이런 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미 기혼자이신 분들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부모님들이 아마 무슨 보살이나 아니면 도사님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 의사결정하러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겪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5개 중에 고르는 거던데요. 그러니까 4개 중에 뭘 고를 거냐. 이게 아마 4개 중에 골랐던 분들도 계시고 5개 중에 골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세대 차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걸 보고 정보를 분석해서 알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경험에 의한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업 부서나 이런 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그런 분들이 어, 오랜 기간 쌓인 경험으로부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야구 같으면 스카우터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스카우터. 그런 분들이고요. 기업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걸 좀 객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그 초자연적인 힘이나 경험, 이게 다 좋은데요. 이게 뭔가로 다 대체하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카피가 힘들어요. 복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영속적으로 굴러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결정 잘하고,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이 오면 회사가 망하고 그러면 이제 영속성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의사결정의 도구들이 제한돼 왔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용어로 뭐 애널리틱스. 이게 애널리틱스라는 게 그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계량적인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방법들이다라는 측면에서 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이 애널리틱스라고 얘기 붙일 수 있는 게 하도 많아서 네. 이거 좀 어드밴스 기존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옛날에 맥킨지가 무슨 어드밴스드 예, 애널리틱스다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특정한 맥락, 그 비즈니스에 쓴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인더스트리에 쓴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애널리틱스 다 좋은데요. 뭐 그런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그 용어로 Operations Research라고 하는 운영과학, 혹은 또 요즘 경영학과에서는 뭐 경영과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는 건 요 앞에 두 가지 방법이랑 좀 다른 점은 소위 데이터를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재료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수단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으로서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 그 모델은 현상을 대신하는 어떤 그 프락시, 아바타 같은 거고요. 알고리즘은 걔를 찌우고 볶고 계산할 그런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단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디시전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특징은 첫 번째 계량적이라는 거예요. 계량적이다. 숫자를 다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석적. 이 분석적이라는 건 숫자를 뜯어보고 더해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계적이라는 겁니다. 체계적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걸 배우면 너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무식한 컴퓨터도 내가 시키는 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옵티미제이션, 이게 이제 애널리틱스나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법론의 네. 집합의 하나의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계학습, 그다음에 통계적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애널리틱스 혹은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불리는 그런 계량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량적인 도구들 이고요. 이 개별적으로 사실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한 가지 도구로 만병통치약 때문에 이제 통치약처럼 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고, 그 걔네들의 일종의 그 뭐랄까 역할 분담 하모니를 통해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최적화의 용도를 아는 분들, 고객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회사에, 우리 회사에 현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업에 대해서 30년, 40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미 우리 회사 업무에 대해서 최적화된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분들이 언젠가는 퇴직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의 그런 지식, 현명함을 어떻게든 문서화하고 뭐 여기서 나오는 모델화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라는 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용도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좀 상세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올려주셨는데요.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구독 중이었는데 취소할까 했는데 다시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 나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요즘 애널리틱스를 이게 가트너 그룹이라고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사실은 이 웹이나 이전에도 뭐 이 그림을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저 그림을 올리냐고 그러실 텐데요. 이 가트너가 그린 그 애널리틱스의 어센던시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애널리틱스를 Descriptive Analytics, Diagnostic Analytics, Predictive Analytics, Prescriptive Analytics 이렇게 뭐 방법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발생했는지를 쳐다보고, 이게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뭔 일이 발생할 건지 어떻게 발생할 건지를 좀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라는 게 Prescriptive, 그러니까 처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게 Descriptive Analytics, 그다음에 Diagnostic Analytics는 이해하고 통찰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목적, 통계적인 방법이나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말은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게 눈으로 보고 뜯어보고 그려보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랬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왜 이랬는지 이걸 이해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통찰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예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리그레션, 뭐 회귀 분석이죠. 뭐 그런 걸 포함해서 머신러닝,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거 신약을 개발했는데 사람이 먹으면 죽을까? 이거 예측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사람한테 안 먹이고 이제 쥐한테 먹여서 죽는지 안 죽는지 보는 거죠. 그때 쥐를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 뭐 해야 될 거냐라는 처방, 즉 디시전을 하게. 왜 이 처방이라 그러냐면
실행하기 전이니까요. 약사가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하더라도 그 약을 안 먹는 환자도 있으니까 처방, 이 디시전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방법이 옵티미제이션이고요. 현상, 시스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하고 예측하는 궁극적으로 왜 하냐? 이 디시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처방. 그런 면에서 2017년도에 가트너가 뭐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표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The final frontier of analytics. 그러니까 애널리틱스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미개척지. 혹은 이걸 어떤 사람이 표현할 때 끝판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 표현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레스트 리서치가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식스 시그마를 빗대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블랙벨트 오브 디지털 디시전. 뭐 디지털 디시전의 블랙벨트다. 뭐 어쨌든 옵티미제이션이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라는 범주에 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